오늘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은요.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김은경 혁신위가 많은 논란 끝에 출범하게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돈봉투 연루 의혹 의원들은 더욱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라라는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혁신의 방향과 맞을까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라고 제가 2번이나 검찰청에 갔다 온 거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않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검사들을 탄핵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탈당한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라는 주장까지 꺼내든 겁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부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리다. 이번에 돈봉투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강하게 옹호를 했어요.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조작된 의혹이다라는 얘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모습이 꼭 두더지 잡기 게임 연상시킨다. 팬덤 정치, 의원 기득권 모두 혁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혁신위원장은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즉 조작된 사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송 전 대표는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를 탄핵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과 방향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인 출신의 김수영 교수님, 이 두 분의 발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하겠다라는 건지 그 혁신의 목적어가 뭔지를. 그러니까 지금 검사를 탄핵하겠다. 그리고 뭐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의 권리고 돈봉투 사건은 검찰이 어쩌면 기획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혁신위원장에 앉은 분이 지금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반복돼도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도대체 이제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내가 혁신을 이끌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자리에 가 계신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찍이 예언했듯이 그러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너무나 당당하게 부결되는 것을 보고 아마 송영길 대표는 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방탄조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의 힘으로 검사들을 탄핵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만약에 자기가 국회의원이고 방탄조끼가 있었다면 민주당의 힘으로 부결시켜달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자기는 지금 체포동의안 같은 게 넘어오지 않고 바로 구속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검사를 아예 탄핵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혁신의 목적이 뭔지 정말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이게 무한 책임이다. 당대표의 무한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래경 혁신위원장을 앉혀서 문제가 된 이후에 당대표가 무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신다는 건지 모르겠는 게 책임이라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객관적인 사람이 들어와서 당의 혁신을 이끌게 하는 게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또 김은경 이 새 혁신위원장도 돈봉투 사건은 기획됐을 수 있다. 검찰이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거 지금 다 민주당이 하는 소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대로 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민주당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앉아서 무엇이 도대체 혁신이 될지 국민들이 볼 때 참 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돈봉투 사건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봉투 이게 뭐 녹취록을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뭐 검사가 뭘 만든다는 건가, 일단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돈봉투가 조작이 되고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왜 사과를 했을까요? 그것도 사과를 한 번도 한 게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4월 17일 날 하고 27일 날 했거든요. 이제 5월, 6월 됐으니까 이제 다 지나가 버린 일인가? 일단 그때 또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지금 열심히 잘 차곡차곡 수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거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당대표하고 혁신위원장하고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 조금 전에 김수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 제가 당원 당규 다 찾아봤는데요. 혁신위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혁신위원회가 뭐 비대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면은 당원 당규 규정에도 없는 혁신위원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굳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거든요. 1번 돈봉투, 2번 코인.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장 김은경 교수는 도대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가 왜 구성됐는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김은경 교수님 저하고 전공이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상법, 뭐 보험법 그렇게 해가지고 학회나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커미티에서도 여러 번 뵙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원래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는 교수들이, 법대 교수님들이, 헌법 교수나 이렇게 공법적 교수님들이 뭐 이렇게 정당회 이런 데 참여하지, 이렇게 김은경 교수님 같이 보험법, 상법 교수님들은 이런 좀 거리가 있고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시는데, 그런데 이제 혁신위원장이 내정됐다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외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첫 일성이 뭐 돈봉투 운운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서지현 전 부대변인, 민주당 당 내에서도 혁신위원장의 이 돈봉투 사건은 만들어진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굉장한 논란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이제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도 정확히 들어보지 못해서 뭐 단언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뭐 돈봉투, 즉 뭐 언론에 나오는 그 국회의원 300만 원 그 돈봉투를 검찰이 직접 넣어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났고 사실인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언론을 통해서나 검찰발로 이런 자료가 나오진 것이 만들어졌다. 그 단어 선택은 부적절한데 그런 의도에서 한 거고요. 근데 김은경 이제 혁신위원장은 사실 뭐 돈봉투 사건이 왜 언론에 나왔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돈봉투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후에는 어떤 재발 방지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혁신위원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 여당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대변인인데 김은경발 혁신위 또 하나의 방탄, 이재명 아바타로서 대표 위상 유지와 당내 문제 시간 끌기용 카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호 의원님. 유상범 대변인이 지금 얘기한 두 번째 줄이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고 혁신위를 띄웠지만 사실은 흔들리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당내에서 무마하고 시간 끌기 하기 위해서 그저 나랑 생각이 같은, 민주당 내 많은 친명계 의원들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찾아서 혁신위를 띄워놓고 혁신위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라는 것밖에는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그 100세가 넘으신 연세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그 전에 하셨어요. 법치사회라는 게 지나고 나서 이 사회가 종국적으로 가는 거는 신뢰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 통하고 법 없이도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잘못된 사람들은 도태돼야 되는 거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추앙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리고 상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면 이거는 종국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사회가 아니고 잘못된 사회라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저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리 가고 있어요. 도저히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이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당을 흔들고 정치를 흔들고 국가를 이렇게 언제까지 흔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제발 좀 이성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